당신이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끌렸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미술관의 한 모퉁이에서 어떤 그림 앞에 발이 멈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멈추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고 유명한 작품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당겨졌습니다. 마치 그 그림이 당신에게만 들리는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왜?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의식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 의식이 닿을 수 없는 곳. 칼 구스타프 융은 그곳을 평생에 걸쳐 탐사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의식이라는 작은 횃불이 비추는 범위 안의 것들만을 우리는 나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횃불 너머에는 그 빛이 닿지 않는 광대한 영토가 펼쳐져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무의식이라 불렀고 더 깊은 층위를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개인의 역사보다 오래된, 인류의 기억보다 오래된, 어쩌면 생명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심리적 심층입니다. 그곳에는 원형이 살고 있습니다. 원형이란 경험의 패턴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경험을 조직하는 선언적 틀입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원형이 있고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죽음과 재생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비어있는 형식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로 충만한 장입니다. 그것은 자석처럼 경험을 끌어당기고 강물처럼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은 수동적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식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밤마다 꿈이라는 형태로, 낮에는 직관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의 형태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의 형태로, 예술가가 캔버스 앞에 설 때 그 행위의 이면에는 이 무의식의 압력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형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건너오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무의식의 에너지는 의식을 향해, 형태를 향해, 물질을 향해 흐릅니다. 예술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미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술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맞닿습니다. 예술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방에서 오는가? 표현에서 오는가? 형식에서 오는가? 융의 대답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예술은 무의식에서 옵니다. 인간 정신의 가장 오래된 층위에서 원형의 에너지가 형태를 얻으려 할 때 그것이 예술의 시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예술인 동굴벽화도 가장 최근의 현대미술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원천에서 흘러나옵니다. 인간 안에 있으되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여정이 결코 상승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술이 태어나려면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밝은 곳을 떠나 어두운 곳으로, 알려진 것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전한 자아의 영토를 떠나 그림자와 원형이 거주하는 미지의 심층으로. 이 하강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공예이거나 장식이거나 오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술 앞에서 경험하는 그 깊은 떨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칸트가 숭고라 불렀던 것, 하이데거가 존재의 열림이라 불렀던 것, 아도르노가 진리 내용이라 불렀던 것, 그 모든 것은 이 하강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신화학은 이 하강을 카타바시스라 부릅니다. 오르페우스의 지하세계 여행, 이나나의 일곱 문 통과, 단테의 지옥편, 모든 위대한 서사에는 이 하강의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경험을 서사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알고 있던 자기가 해체되어야 아직 모르는 자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이 하강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그것은 때로 창작의 막막함으로 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전에 작동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 익숙한 스타일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는 상태. 이것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더 깊이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깊이로는 부족하다는 신호, 더 내려가야 한다는, 더 벗어야 한다는, 더 버려야 한다는 신호. 때로 그것은 삶의 위기로 옵니다. 상실, 이별, 질병, 실패. 자아가 세워놓은 건축물에 균열이 갈 때 그 균열 사이로 무의식의 물이 스며들어 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 균열이야말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레너드 코엔은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다. 그래야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균열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하강의 과정에서 예술가는 혼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여정입니다.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안내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무의식은 각자만의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되는 원형적 패턴은 있지만 그 패턴이 구체화되는 방식은 개인마다 유일합니다. 당신의 심연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은 항상 유일합니다. 원형은 보편적이지만 그것의 현현은 유일무이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예술가는 무의식의 이미지들과 대면합니다. 그것들은 꿈의 이미지처럼 비논리적이고 다의적이며 강렬한 정서적 하중을 싣고 있습니다. 아직 언어가 되기 전의 것들,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의 것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인 것들,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 이 말 이전의 악, 형태 이전의 형상, 소리 이전의 리듬, 이것들이 무의식이 예술가에게 건네는 날것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받아든 예술가 앞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형태를 부여해야 하는 순간, 무한을 유한 속에 담아야 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전환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신비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까? 어떻게 무한한 것이 유한한 캔버스 안에 담깁니까? 어떻게 언어 이전의 것이 언어가 됩니까? 이것은 미학의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매 순간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초월적 기능 트랜센던트 펑크션이라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개의 대립항 사이에서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것이 출현하는 순간, 그것은 의식적 의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의식의 맹목적 분출도 아닙니다. 그것은 둘 사이의 긴장에서, 둘의 대화에서, 둘의 씨름에서 예기치 않게 솟아오르는 제3의 현실입니다. 화가를 생각해 봅시다. 캔버스 앞에 선 화가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도에 대한 생각, 색채에 대한 의도. 그러나 붓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감이 의도와 다르게 흐릅니다. 색이 예상과 다르게 만납니다. 우연한 얼룩이 의미 있는 형상을 암시합니다. 그 순간 화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원래의 계획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예기치 않은 것을 따라갈 것인가. 위대한 예술가는 따라갑니다. 계획을 내려놓고 캔버스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서 캔버스가 말한다는 것은 물론 은유이지만 동시에 은유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물질을 통해 발화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물감이라는 물질, 캔버스라는 물질, 붓이라는 물질, 이 물질들의 우연한 조합 속에서 무의식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통로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왜 예술적 창작을 완전히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지의 이유입니다. 너무 많이 통제하면 무의식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통제하면 카오스만 남습니다. 이 둘 사이에 완벽한 긴장, 통제와 내맡김의 정확한 비율을 찾는 것이 예술가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배울 수 없는 직관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경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언어는 이미 의미를 갖고 있는 재료입니다. 물감은 의미가 없지만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단어의 소리가, 리듬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행과 행 사이의 침묵이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해야 합니다. 말라르메가 시는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쓰는 것이라 했을 때 그가 가리킨 것은 바로 이 무의식적 차원입니다. 단어 사이의 침묵 속에 의식적 의미 너머의 무의식적 울림이 거주합니다. 음악가에게 이 과정은 또 다릅니다. 음악은 처음부터 언어 이전의 영역에 속합니다. 음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의 배열은 우리를 울립니다. 왜 단조가 슬프게 느껴집니까? 왜 불협화음이 불안을 유발합니까? 왜 특정한 리듬이 우리의 심장 박동을 바꿉니까? 이것은 의식적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공명입니다. 음악은 어쩌면 무의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예술 형식일 것입니다. 언어를 경유하지 않고 이미지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심층에 도달합니다. 형태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은 무한을 유한 안에 가두는 것이면서 동시에 유한 안에서 무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은 닫혀 있으면서 열려 있습니다. 형태는 완결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가리키는 것은 무한합니다. 하이쿠 17글자 안에 우주가 담기고 로스코의 단색면 안에 시면이 열립니다. 유한한 형식이 무한한 깊이를 품는 이 역설, 이것이 예술적 형태 부여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가 이루어진 작품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고 감동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날카로운,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듯한 그 전율. 그것은 작품 안에 담긴 원형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잠든 같은 원형을 깨우는 순간의 감각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에 와서야 드러납니다. 예술 작품은 완성된 순간 예술가의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작품은 예술가의 개인적 무의식을 넘어 그것을 만나는 모든 이의 무의식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카라바조가 400년 전에 자신의 어둠에서 길어올린 빛이 오늘 이 순간 미술관에 선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바흐가 300년 전에 대위법의 형식 안에 담아놓은 무언가가 지금 이어폰을 통해 누군가의 척추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한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한 것이 다른 인간의 내면에 도달하는 이 마법 같은 일이 융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집단 무의식.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층위에는 공유된 바다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우리는 각자 따로 떨어진 섬입니다. 그러나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모든 섬은 하나의 해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술가가 충분히 깊이 내려갔을 때 그가 닿는 곳은 개인의 바닥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바닥입니다. 거기서 길어 올린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깊이 개인적인 것이 가장 넓게 보편적인 것이 되는 역설, 이것이 예술의 존재론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술 감상이란 수동적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입니다. 관객 자신의 무의식이 작품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던진 물음에 관객의 심층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순간 관객 안에서도 작은 변환이 일어납니다. 억압된 것이 잠시 해방되고 분리된 것이 잠시 연결되며 모르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 잠시 만납니다. 예술 감상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축적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넓은 인간이 됩니다. 조금씩 더 깊은 인간이 됩니다. 융은 이 전체 과정을 개성하라 불렀습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 평생의 여정. 자아가 자기 셀프를 향해 나아가는 끝없는 과정. 그리고 예술은 이 과정의 가장 강력한 매개 중 하나입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을 통해, 관객에게는 감상을 통해, 만드는 자도 보는 자도 모두 이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여가의 오락이 아닙니다. 예술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놓인 없어서는 안 될 다리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다리,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 개인과 전체를 잇는 다리.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 앞에 발이 멈추었던 그 순간, 왜 멈추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작품 안에 담긴 원형적 에너지를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은 몰랐지만 무의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 모르는 나의 일부를 담고 있다. 그 알미 발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머물러 보십시오. 조금 더 오래. 의식이 왜라고 묻는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 전율이, 그 당겨짐이,
그 설명할 수 없는 감흥이 당신을 당신 자신의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출발하여 예술이 되고 예술에서 출발하여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이 원한. 예술가의 시면에서 관객의 시면으로 이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수로 그것이 예술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행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하는 한 무의식의 바다가 형태를 갈구하는 한 예술은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곧 예술의 시원이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신비로운 속성입니다. 창조적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무의식 안에서 활성화된 원형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다듬어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 시, 지, 융 예술에서의 심리학 흩날리는 마음을 보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